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6월 3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인데요. 최근에 하늘길이 열리면서 다시 동남아 여행이 뜨고 있다는 소식 들리는데 오늘 여행의 발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리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요리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여름 김치 특집 4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날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기상캐스터 박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상암 B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데 오늘 날씨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상암동에는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강한 비는 오늘 낮까지 계속될 텐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종일, 남부지방과 제주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심상치 않은데요.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2.5도, 대구 2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 30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비가 그치면서 중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완도 실종 가족 차량 인양입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이 낮 12시 20분경쯤에 송곡항 앞바다에서 실종된 조양 일가족이 탔던 차량을 인양을 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시신 3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시신 3구에 대해서 신원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문 대조를 해본 결과 조양의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의 신원이 확인이 됐고요. 조양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 지문이 등록이 보통의 경우에는 안 돼 있는데요. 근데 미아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지문 등록을 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양 어머니와 아버지 신원 확인에 이어서 일단 타살 혐의점과 관련한 수사도 했는데요. 차량 내부를 확인해 본 결과 외부의 외력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밝혀진 수사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전에 또 실종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조양 아버지는 실종 전에 그 컴퓨터 판매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컴퓨터 판매가 웬만큼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를 맞고 난 다음에 컴퓨터 판매가 잘 안 되기 시작했고 결국 작년 7월에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조 씨 부부 명의로 신용카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인 명의의 대출이 한 3천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정황도 지금 일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전체적으로 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업체를 폐업했고 또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정황까지 그럼 밝혀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 루나코인에 투자를 했고
루나코인에 투자한 이후에 손실을 본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루나코인을 여러 차례 실종 전에 검색한 내역도 지금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검색한 시기는 일가족이 실종된 지난달 30일까지였다고 하는데요. 예, 루나코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난달 폭락 사태가 벌어져서 루나코인 가격이 거의 97% 뭐 영원이 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루나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투자한 금액을 거의 전액 손실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그래서 가상화폐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목록이 나왔어요?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그 조 씨 집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포털 사이트 검색한 키워드를 확인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수면제, 그리고 방파제 추락 충격, 또 완도 물때, 그리고 극단적 선택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검색어를 그러니까 검색한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조양 가족이 한 달 살이 체험학습을 떠나기 직전, 그러니까 신청을 했던 시기가 5월 17일이었거든요. 그 무렵에 이 검색을 했던 정황들이 확인이 돼서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부터 어떤 모종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가족이 tas던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차량의 마지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차량의 기어가 P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파크 형태로 돼 있었다고 네. 한다는 얘기는 차량이 운행 중에 추락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약간 미스터리해서 현재 차량이 마지막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경찰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데 모든 국민들이 또 그 의문점 남는 부분들은 알고 싶어 하니까 네.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김포 한해다 하늘길 2년 3개월 만에 운항 재개입니다. 이거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닫혔던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어제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의 일인데요. 김포 하네다 노선은 일주일에 8회 왕복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항공편 수요 증가, 그리고 항공사 준비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또 항공편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년 넘게 중단됐던 김포 하네다 노선이 이제 재개된다, 이런 네. 소식인데요. 그러면 일본 여행이 한결 좀 수월해지겠죠? 편의성은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오. 아마 일본을 코로나19 이전 때 시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0일 이내에서 비자 없이 자유롭게 일본을 그냥 갈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권만 가지고 가면 일본 항공편만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사증 제도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을 가고 싶으면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도 발급받아야 하죠. 그다음에 일본을 갔다가 돌아올 때 코로나19 검사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항공편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만 아마 항공 수요가 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포 하네다 노선은 한일 관계가 좋을 때 보통 많이 운항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의 상징이자 한일 인적 교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하네다 노선이 좀 더 하늘길이 좀 더 열리고 무사증 제도가 만약에 다시 또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김포 하네다 노선은 성수기의 탑승률이 98%일 정도로 황금 노선이었고요. 주 21회 운항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 8회 운항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항공 수요에 따라서 늘어날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공업계의 경우에는 만약에 무사증 제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면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자칭 아들내미, 딸내미라고 얘기하는 개그맨 2명하고 같이 여행도 떠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러는 네. 거죠. 떴다 우리 동네 순서인데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역사의 도시 경주에 떠나왔다고 아. 합니다. 이 천년이 넘은 고도에서 핫플레이스 찾기 함께 떠나볼까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발길 닿는 곳이 문화유적지인 경주. 천년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도시에 저 김민기와 한윤서가 떴습니다. 떴다 우리 동네 네 번째 이야기 천년고도 경주에서 시작합니다. 이야! 행복한 아침 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국민 딸내미 한윤서입니다. 아이고 여기 네. 어딥니까? 여기는 바로 맛과 먹과 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경주입니다. 경주입니다. 역사는 역사, 문화는 문화, 그 풍경이면 풍경,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천년고도의 경주 우리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아우. 그러면 경주의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저희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가시죠. 가시죠. 고! 탁 트인 호수를 벗삼아 느린 걸음으로 즐길 수 있는 보문호 둘레길이 경주의 첫 번째 핫 플레이스인데요. 50만 평의 거대 호수 주변을 걷다 보면 근심 걱정 한둘쯤은 금세 잊게 됩니다. 와, 연꽃 보세요. 와 이게 뭐 이런 곳이다 이제 오자마자. 예쁘다. 여기 안에 개구리 진짜 많은데, 연꽃 안에. 그러니까. CNN에서 한국의 비경으로 소개할 정도로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로 이루어진 보문정을 뒤로하고 찾은 다음 장소는 이야. 여기가 바로 천년고도 경주의 두 번째 핫플레이스입니다. 어디? 동궁식물원. 짜란.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즐겁게 한번 즐겨봅시다. 아, 좋아요. 가시죠. 완전 커요. 완전 커. 한옥의 지붕과 처마를 살린 거대 유리온실 동궁원.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인 신라시대 동궁과 월지를 모티브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와 이게 입구부터 이게 으리으리하네. 아니, 무슨 정글에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열대우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온실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따뜻하고. 총 4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을 5가지 테마로 꾸며놓았는데요. 평소 보기 힘들었던 열대나무와 희귀식물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우와.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탄사부터 나오게 하는 보리수나무.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게 300년 된 나무거든요. 300년이요? 굵기가 엄청 굵네요. 네, 그래 300년 돼가지고. 와. 씨앗 하나에서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나무 아래 저희도 잠시 수양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라의 기운을 듬뿍 받고 세 번째로 찾은 핫플레이스는 황리단길. 곧 선남선녀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동네 하나가 이렇게 다 한옥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고즈넉하고 고풍스럽고 되게 제가 우아해진 느낌이에요, 지금. 고즈넉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가시죠. 예.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당황해서 진짜 말도 안 나죠, 지금. 고요하고 아늑한 느낌의 황리단길. 골목골목 각각의 독특함이 숨어 있어 발길이 절로 멈추게 되는데요.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야 여기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다. 여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여기는 주인장 계시오. 걔 누가 없느냐? 주인장 계시오. 우리는 완인급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릇 자체가 예. 양만 그릇은 예, 아니야.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 보자. 이쁘네. 오늘 저희 의상하고 딱 어울리는 외관을 지닌 이곳은 한옥 카페였는데요. 우와! 오. 어머! 알록달록 먹기 아까울 정도로 고운 빛깔의 천연재료로 맛을 낸 오색 인절미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직접 담근 오미자차,
건강 곡물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 쉬어가 봅니다. 오빠, 진짜 뭐야? 왜? 먹어봐, 빨리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죠? 조정 맞지? 단 게 이제 시제품처럼 팍 퍼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입안을 계속 달다. 기분 나쁜 단게 아니잖아요. 우와, 너무 맛있다. 진짜 진해요, 향이. 그리고 쑥향도 진짜 진하고. 오랜만에 한옥에 앉아 즐기는 전통 디저트.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아, 너무 경주는 가는 곳마다 다 한옥이네. 그러니까 가는 데가 다 그림이고 작품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민기 씨, 아 나 진짜 한참 클날인가 봐요. 왜요? 이미 컸잖아요. 178 아니에요? 아 입이 더 조금 안 돼요 그냥. 뭔 소리야? 아니 좀 전에 그렇게 먹었는데 나도 배고파요. 아이고, 예, 그렇죠. 이제 뭐 많이 배고프시니까 경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한정식을 또 먹으러 가봐야죠. 아 진짜로? 가시죠. 난 너무 좋아. 한정식 진짜 좋아해요 오빠. 반찬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대접받는 기분. 든든한 한 끼를 위해 찾은 곳은 입구와 배경음악부터 전통미 물씬 풍기는 곳이었는데요. 아이고. 가시죠. 우와. 밥상 봐. 이야, 이게.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저희를 맞아준 한상 차림. 하나, 둘, 셋, 넷. 와, 들어는 보셨습니까? 17첩 반상. 대한민국 대표 밥도둑 이대장. 보리굴비와 간장게장. 다시 봐도 군침이 돕니다. 우와, 이게 뭡니까, 이게. 와 오늘 나 2m 넘겠네요. 그쵸? 더 크겠다 더 크겠어 지금. 예, 이거 한상 먹고. 가뜩이나 우량한데 더 크겠네. 아이고. 우와 나 이야. 언박싱 하는 것 같아 지금. 이야, 또 이게. 시원한 녹찬물에 연잎밥을 말아 보리굴비 한 점 딱 올린 다음 입안 가득 넣으면 맛있어요? 저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아, 근데 밥 먹으면서 이 경치 바라보는 거 너무 좋다. 그림 같아요. 그렇죠? 액자 걸어놓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액자네. 이게 왕이다. 이게 왕이지 뭐. 어느 왕 부럽지 않은 근사한 한 끼를 마치고 다음 핫플레이스를 찾아 떠났습니다. 동네가 조용하지? 너무 좋은데요 오빠? 진짜? 근데 이곳에 초등학생들이 한 번 들어가면 밤늦게까지 안 나오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곳에요?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밤늦게까지 안 나온다고요? 뭐지? 귀신 이야기 듣나? 귀신의 집? 아니면 만화방? 아이들을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나왔어. 꿀랑 금예는 뭘까요? 예. 설마 공부방?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을 보는 모습만이 눈에 띕니다. 조용해야 돼. 여긴 도서관이야. 엄마 목소리 너무 커요. 안녕하세요. 아유, 세도장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곳에 모여서 다양한 놀이를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이 어떻게 하다가 생긴 거예요? 네, 작년에 한수원에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만든 공간입니다. 경주 초등학생들의 핫플레이스는 지역아동센터. 오늘은 반가운 손님도 함께 했는데요. 근데 누구시죠? 저희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저희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2012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특별히 가수리 지역 아동센터에는 작년에 저희가 구성원을 지어주게 돼서 1년이요. 한수원에선 지난 10여 년간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280여 곳의 도서관 건립을 지원해 왔는데요.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놀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경주의 핫플레이스를 둘러봤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정겨운 동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떴다! 우리 동네!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에서 만나본 핫플레이스. 그곳엔 여행자의 즐거움뿐 아니라 아름다운 동행을 실현하고 내일의 꿈을 키워가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오랜만에 경주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저희 또래들한테는 경주는 수학여행의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곳인데 네. 아우, 멋진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50% 정도는 더 거리를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고 안전 또 안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우산을 쓰고 있는 보행자가 차량을 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두 사람이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아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과연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의 10명 중 1명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욱 위험한 우회전 구간.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방금 운전자분 범죄자 되실 뻔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민입니다. 네, 박사님. 안전선서가 벌써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왔는데 오늘 어디서 찾아볼 예정입니까? 예, 오늘은 이제 서울시 구로구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구로구 하면은 오늘 몇 명 나오죠? 구로구니까 일단 9분을 하는데 네. 제가 특히 9명 중에서도 구로기 때문에 예. 고령 운전자 9분으로 하겠습니다. 9분이 고령자분이십니다. 과연 자꾸 박사님이 쓸데없는 개그 도전을 하는데요. 과연 9분이 나오시는지 저희가 한번 상황실로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관찰 장소는 서울시 구로구의 개봉동. 교차로를 중심으로 각종 상가는 물론이고 편의시설이 밀집돼 있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려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거나 초록불일 땐 서행으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을 때까지 정지해서 기다린 뒤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시작하기 전에 이쪽으로 이제 상황실로 걸어오는데 또 이상한 개그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는 구로구, 앞으로 해도 구로구, 뒤로 해도 구로구. 구로구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해도 그러고 뒤로 해도 그러고 어쨌든 오늘은 무조건 9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9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점 많은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시간 안에 9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운전한 차가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났죠? 자, 서야죠. 구로구에서 만난 첫 번째 우회전 차량. 과연 처음부터 모범 안전운전자로 등극할 수 있을지. 너무와요. 너무 보시면은 뒤에 버스가 오니까 지금 밀려서 압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사실 근데 돌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서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제 뒤에 직진 차의 교통에 영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우회전하려고 서면은 아마 뒤에 있는 차들이 직진하는데 방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또 안 지키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교차로에서도 지켜줘야죠. 직진하는 차가 우회전하는 차에 내가 방해가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또 우리 보행자들이 자, 우회전 차량이 나타났어요. 자, 우회전. 섰어요. 넘어왔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은 뒤에 직진 차량이 너무 많아요.
뒤에서 막 경적 울리는 직진차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은 요즘 저희 때문에 안전선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계속 울렸어요. 막 비켜 이렇게.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뒤에서 막 계속 울리시더라고요. 그죠. 예. 옛날에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이게 법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 건너고 있습니다. 자, 우회전 차량이 나와서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요. 예.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우연차 설까요? 자, 이제 서요. 맞죠? 섰죠? 예. 횡단보도 넘어서 섰어요. 실패. 네, 오늘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뒤에 그늘에 저 뒤에 숨어 계시네요, 저렇게. 제가 이제 좀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호를 대기할 때 좀 그늘에 서시라고 그늘막이 이게 우산처럼 횡단보도 앞에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늘에서 쉬다가 신호가 바뀌면 이제 천천히 출발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차량이 거기 와가지고 쉬는 그런 모습도 있던데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사실 보도 위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견인해 가도 전혀 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잠깐, 자 말씀드린 거. 자 말씀드려. 자 우회전 차량 나다. 지금 위험한데. 지금 위험해. 지금 자전거 봐봐요. 지금 사고 날 뻔했죠? 자전거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차량. 지금 일단 자전거도 내리고 갔어야 됐지만 보행자가 보이면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고 그냥 밀고 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냥 잠깐 쓰러질 뻔했는데 차량이 밀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넘어질 뻔한 걸 봤으면은 이 사람은 건널 거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때서라도 멈춰가지고 먼저 지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우회전 지금까지 지켜보는 것 중에서 좀 거의 베스트로 뽑힐 정도로 좀 맞아요. 나쁜 상황인 거예요. 예, 되게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다칠 뻔했어요. 예.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기 위한 관찰은 계속되고. 자, 지금 싸우죠.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싸워요. 그래서 지금 운전자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웁니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저런 경우가 많아요. 저런 경우 때문에 지금 뒤 차량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자, 이거 몰래 카메라?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화가 났어요. 젊은 친구가 왜 그러냐고 해서 젊은 친구가 저기다 쓸 테니까 절로 와라. 지금 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저희가 봐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아니라 많아요. 저는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열더니 이게 좀 덩치가 있으면 야, 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는지 압니까? 차 문이 잘 잠겨있나? 이거 확인하려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가다가 이륜차였는데 처음에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저한테 시비를 걸더니 이륜차도 여러 대가 오더라고요. 앞만 보고 다들 내려요. 차를 둘러싸고 신호랑 상관없이 못 가게 딱 둘러싸더니 두들기면서 내리라고.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핸드폰을 보고 112를 눌러서 보여주는 상태에서 통화번호 딱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갔던가요? 갔습니다. 근데 저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화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순간 그 자신의 화를 주체 못하고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만, 지금 저 차 뭐 하는 거죠?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이 하고 싶어졌나 봐요. 지금 뒤로 또 그래서 가는데?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주차 중인가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저 차가? 지금 횡단보도를 침범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뒤로 후진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조금 욕 안 먹을 정도의 위치로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저러면 안 되죠.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동차 중심의 자동차 소통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당연히 보행자의 방해가 된다, 보행자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횡단보도 뒤에서 서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행자분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도 우회전 차량이 나왔거든요. 지금 설까요? 뒤늦게 보행자가 출발을 했습니다. 섰어요. 자, 섰어요. 관찰 종료를 앞두고 나타난 정지 차량. 희망적인 모습에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과연? 자, 반대편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만 지켜주면 되는데 한 발자국이에요. 정말 딱 한 발자국. 1초도 아니에요. 0.1초, 0.2초 그것만 좀 더 지키면 되거든요. 가고 싶을 때 한 속으로 1, 2, 3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그러면 다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959에서는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명을 예상했지만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나지 못한 채 브로그에서의 관찰 종료. 네, 오늘 저희 촬영을 도와주신 우리 교통경찰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영 경장입니다. 구로구에서 모범안전운전자 0명 나왔습니다. 예, 예상하셨습니까? 최소 5명은 나올 네. 거라고 예상했는데 왜냐면은 저희 구로경찰서 경찰관들은 교통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버스회사, 또 택배회사, 택시회사들을 방문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운전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결과를 확인하니 우리 경찰관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 관찰을 했지만은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예. 딱 한 걸음 막 이런 차이로 못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약간 아쉽지만은 예, 그래도 다음에 저희가 또 구로구에 또 관찰하러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5분이 아니라 한 9분, 90분, 뭐 100분 이제 다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9명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는 멈춰야 산다. 안전 서서. 네, 이번 시간은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태원준 여행작가, 방송인 로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 소개해 주실 거예요? 요즘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해외여행 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다시 활기를 띠는 공간을 보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여름철 맞이해가지고 가까운 동남아시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그러신 분들 저를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동남아시아 여름 휴가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1탄이고요. 네. 말레이시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서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2년 만에 국경을 개방하면서 한국에서 로드쇼까지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백신 미접종자도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의 격리가 면제되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었는데요. 그로 인해 눈코 뗄 새 없이 바빠진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행업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여행업계 사람들은 분주해진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엄청 바빠졌습니다. 집에를 못 갑니다. 매일 야근을 하네요. 3월 21일부터 이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이제 해제됐거든요. 그거 이후로는 순차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거의 코로나 대비 한 70%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제선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했는데요.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항공권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항공이 이제 30% 정도밖에 지금 현재 취향을 안 하고 올 연말까지 이제 50%까지 늘린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니까 한동안은 내릴 기미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조금 팁을 하나 드리면 올 연말까지 이제 50% 정도 이제 추가로 이제 증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편하는 날짜에 그 날에 항공 사이트나 아니면 OTA 사이트 이런 곳에서 항공을 발권하시면 일반적으로 끊는 항공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끊으실 수 있죠. 근데 이건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국가별로 다른 입국 조건은 외교부 안전공지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을 잡기 위해 한국을 찾은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2년 만에 재개방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한국 관광객 유치 행사장을 찾은 한 사람. 여행의 순간을 기록한 에세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변종모 여행 작가입니다. 다채롭게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사장에 이곳저곳을 누비며 즐겨보는데요. This monkey that lives along the river, and in Sarawak there's so many rivers. No, you go. Maybe next year. 사라왁에 대한 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섬은 못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로드쇼 개최를 주관한 말레이시아 관광청 청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Hello, I'm Zanuddin from Tourism Malaysia. It's like to visit you here. 네, 청장님께서 한국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The Korean is one of our top 10 tourist generating. We are bringing together with our travel agent, tour operator from Malaysia, plus the product owner to meet and continue the engagement that they have done before. We embarking 2 weeks roadshow, 5 main cities in Korea, namely Seoul, Busan, Jeju, Gwangju, and Daejeon.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말레이시아. 특히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약 2주간의 로드쇼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로드쇼는 말레이시아의 매력을 한국 여행업계와 미디어 종사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저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를 간다고 하면 반드시 가야 할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There is so much to explore in Malaysia, including our outdoor theme park, newly opened Genting Highlands Skyworld, and the magnificent Merdeka 118 Tower in Kuala Lumpur, currently standing as the world's second tallest building. 네, 저는 말레이시아 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트렌드가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그런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In Sabah, Kota Kinabalu especially is popular among the Korean tourists. Kinabalu, Malaysia's first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also must-see destination, offering an abundance of flora and fauna, sighting with more than 4,500 species. Besides that, 12 dive spots around Sipadan Island in Sabah. Sipadan's rich and diverse marine life includes more than 3,000 species of fish and hundreds of coral species. 저는 지금 말씀만 들어도 이미 마음이 말레이시아로 가 있는 것 같고요.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여행 상황은 자유로운가요? 어떤가요? Malaysia has fully inoculated 97.7% of adult population with 2 doses of COVID-19. The good news also, wearing a mask is no longer compulsory for the outdoor activities. However, you still need to wear mask when you entering the indoor. Fully vaccinated travelers to Malaysia no need to undergo the pre-departure entry of COVID-19 tests, including children 17 and above. However, if you are not vaccinated, there is some procedure that you have to adhere. And however, that if you are positive, that you will be free to enter.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말레이시아 입국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 검사 및 격리가 완전 면제되지만 부분 완료 또는 미완료자는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의 말레이시아 여행객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I want to stress that Malaysia is a safe holiday destination to welcome back all the international tourists, and especially when I'm here, we are welcome back the Korean to come back to our shore. You spend and you enjoy, and we assure that you will get your whatever amount that you spend. 다시 열린 하늘길로 늘어난 해외 여행.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였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저도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정말 멋진 곳이 많겠구나 싶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찾겠는데요. 저는 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아까 그 나왔었는데 저는 네. 가봤었거든요. 오. 근데 진짜 환경도 이렇게 자연도 너무 이쁘고 네. 그 특기는 저 노을 약간 그 저녁 때 진짜 아. 해가 질 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누구하고 갔어요? 저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아. 촬영 때문에? 네. 좋은 촬영이었네요. 거기 여행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한국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아니 거기가 각각 맞는 신혼여행지였어요 예전에. 맞아요. 예, 부부들은 많이 봤던 것 같고. 네.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곳 베스트 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예요? 네,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오,
유명하죠. 화려하다. 여기 네. 도시인데. 그러니까 야경이 엄청 멋있어. 어우, 저 뒤에 그냥 그림 같네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가봐야 될 곳 첫 번째는 바로 말레이시아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인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아니 사진만 봐도 이 도시의 화려함이 좀 느껴지잖아요. 네, 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네, 이곳은 말레이시아의 왕실과 의회가 자리 잡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고요. 또 궁전과 스타디움, 박물관 등 굉장히 다양한 현대 시설과 편의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명실상부 이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네. 쾌적한 도시 풍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풍경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예. 곳인데 한국과도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하늘길이 뚫려 있어가지고 인천공항을 출발하면 6시간 반 정도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법 가까운 편이고 또 공항에 도착하시면 시내까지 대중교통을 통해서 1시간 이내로 또 진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접근성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도시가 이렇게 화려하면 가보면 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저 사진에 나왔던 쌍둥이 빌딩 거기도 네. 꼭 쿠알라룸푸르에 가면은 가봐야 되는 곳이라면서요. 네, 쿠알라룸푸르의 어떤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높이가 무려 451.9m를 자랑하는 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고요. 이곳은 1998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88층의 쌍둥이 이제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때 이제 완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였고요. 현재도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지금 보시는 두 개의 타워가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각각 지었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을 당시에 조금 경쟁이 붙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일찍 지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경쟁이 붙었으면 더 잘 졌겠네. 그렇죠. 네, 튼튼하게 잘 지었고 또 여기 이제 86층에 초고층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이제 6시쯤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6시쯤 찾으시면은 말레이시아의 환상적인 또 쿠알라룸푸르의 노을을 보실 수가 있는데다가 이제 보시고 내려오시면은 8시 정각부터 화려한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분수쇼 그냥 감상하시면서 힐링을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 잘 맞춰가시면 좋겠죠. 아까 분수 쇼를 보니까 그냥 분수가 아니라 알록달록한 무지개 빛깔로도 분수가 조명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조명 넣어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외에 또 방문하면 좋을 곳 있을까요? 네, 이번에 조금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무려 95,000 제곱미터 규모의 새 공원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새 전문 공원이고요. 쿠알라룸푸르 새 공원입니다. 야, 굉장히 볼거리 많을 것 같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 안에만 200종이 넘는 새들이 있고요. 3천여 마리의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이곳은 이제 뭐 동물원처럼 철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공원 전체에 그물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가시면은 새들 곁에서 산책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 새들은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책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옆에서 새들이 막 걸어 다니기도 해요.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독특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만질 수도 있고 그 간식이나 그런 걸 좀 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실 때 매표하실 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를 만져보거나 먹이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새가 등장하는 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가 있고요. 후프 같은 거 있죠. 후프 사이로 이제 새들이 통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체험과 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표하실 때 꼭 그날의 프로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새 쇼가 있는 거네. 네. 어떠시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그럼 여기 새 공원까지 둘러봤으면 그 다음에 어딜 가면 됩니까? 이번에 조금 교외로 한번 나가볼 텐데요. 쿠알라룸푸르에서 꼭 가볼 세 번째 장소는 바로 바투동굴입니다. 바투동굴? 예, 바투동굴 같은 경우는 조금씩 외곽에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힌두교 최대의 성지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타이푸삼이라고 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때는 이제 전국에서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거대한 황금빛 무르간상의 압도적인 매력을 뿜어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무르간상 옆으로 지금 계단 보이실 텐데 저 계단이 27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올라가시는 좀 품을 들이셔야 되는데 272개의 또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숫자를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조금 참회하는 그런 기분을 내시면서 올라가시라고 그 숫자를 이제 정했다고 하네요. 태어나서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수? 네. 야, 이거보다 더 될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저도 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동굴이잖아요. 네.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말레이시아는 엄청 덥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할 텐데 혹시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굴에 이제 들어서면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뭐 어릴 때 배우셨죠. 뭐 종류석이라든지 석순이라든지 그냥 다양한 이제 석회암 그런 풍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신비하고 또 천장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이제 비라든지 여러 가지 햇살이 막 들이칠 때 보면은 뭔가 약간 몽환적인 풍경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의 유명한 포토존이 되고 있고요. 동굴 곳곳에 다양한 힌두 신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또 여행자들에게 이색적인 모습이 펼쳐지고요. 또 작은 사원이라든지 가보시다 보면은 야생 원숭이나 닭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 모습도 이제 좀 신기하고요. 또 가보시면은 그 현지인 분들께서 관광객들의 이마에 복을 비는 의미로 신두루점이라고 있거든요. 그 점을 이제 찍어주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사진 보고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여행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베스트 3. 두 번째는 어디예요? 두 번째 여행지 한번 떠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사진으로 한번 유추해 보시죠. 산속에 레일에 지나다니는데요? 다니는 모양인데? 좀 독특한 모습이죠. 산악열차인가요? 이거 뭐예요? 네, 말레이시아의 두 번째 여행지는 이제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이자 편안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바로 페낭입니다. 여기도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페낭. 섬이죠. 네. 페낭은 그 유양지로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혹시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직항편은 없고요.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워낙 유명한 도시이다 보니까 국내선으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 한 국내선을 타시면 45분 정도면 닿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한 김포에서 제주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페낭에 가면 가장 먼저 뭘 좀 즐기면 좋을까요? 페낭섬 이 꼭대기에 페낭힐이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831m 정도 되는데 이곳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바로 저 푸니쿨라인데 저 푸니쿨라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무려 1920년부터 운행이 되었으니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전하죠? 네, 물론 안전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또 안전함을 또 이렇게 또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 다양한 또 전시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푸니쿨라를 타고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입구에서 정상까지 5분여,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면은 충분히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바라보는 페낭의 전망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또 이쪽에서 원숭이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은 옆에 원숭이들이 같이 뛰어 올라오거든요. 그런 모습이 재밌어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맛도 있겠네요. 원숭이들이 오고 그 정상에 5분 정도 타고 올라가면 이제 시내 전경이 쫙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시면은 꼭대기 정류장에서 이제 내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페낭의 여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환상적입니다. 거의 뭐 830m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구름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조지타운이라고 해서 이 섬의 중심이 되는 도심이 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페낭섬의 이제 시가지라든지 멀리 해변이라든지 물라카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이 해협까지 정말 그 파노라마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까 사진으로 또 잠깐 나왔었는데 야경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밤에도 한번 푸니쿨라를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페낭 힐 근처에도 가볼 만한 곳도 있어요? 네, 페낭힐 근처에 재미있는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교가 국교이긴 하지만 커다란 불교 사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캑록시 사원이고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이제 불교 사원이 있는 이유가요. 페낭섬에는 굉장히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식 불교 사원이 보존되고 있고요. 이 사원이 어떤 한 나라 사람들이 이제 지은 게 아니라 미얀마하고 중국하고 태국의 전문가들과 장인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건축 양식의 조화를 좀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쭉 들어가시다 보면은 30m 규모의
관음보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당을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큰 규모와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행록지 사원에서 관음보살 보시는 것도 빼놓으시면 안 되겠죠. 네, 직접 가서 그 웅장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자, 이어서 말레이시아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마지막은 어디예요? 네, 오늘 새 마지막 여행지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석양이 멋진 곳입니다. 로빈 씨 맞추실 것 같은데요. 어딘지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 아름답다, 진짜. 네, 멋있네요. 아, 근데 로빈 씨는 아실 것 같은데 힌트가 되네요. 제가 비슷한 사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 코타키나발루구나,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곳은 세계 3대 석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멋진 석양을 만나실 수가 있는 곳이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반드시 또 가보셔야겠죠. 네. 그 코타키나발루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바로 한국에서는 갈 수는 있잖아요. 네, 직항편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쿠알라룸푸르보다 더 가까워가지고요. 이제 인천공항을 출발하시면은 5시간 만에 코타키나발루 섬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데요. 네.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어떤 걸 좀 즐길 수 있나요? 이게 또 근사한 섬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혼여행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해변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핑 투어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호핑 투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네. 작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관광을 좀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거 하는 거잖아요. 예, 섬의 이곳저곳을 이제 즐기시다가 이제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포인트가 나오면은 이제 뛰어내려서 저렇게 즐기시는 건데 지금 제 사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재미있게 이제 호핑 투어를 즐겼던 기억이 나고 제가 또 안에서 수중 카메라로 이쁜 열대어도 많이 담아봤는데 이런 호핑 투어가 이제 최고의 액티비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툰구 압둘라만 해양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5개의 섬에서 호핑 투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겼던 섬은 마누칸 섬이고요. 그 마누칸 섬이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섬 중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핑 투어 하면 꼭 이렇게 점심 때 쭉 모아놓고 바베큐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빨리빨리. 네. 네. 야, 저런 데 가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바다를 마음껏 즐기고 산 없어요? 이렇게 등산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예, 정말 등산을 빼놓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코타키나발루 섬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예, 높이가 무려 4,100m 정도 되고요. 키나발루 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이름을 좀 딴 이제 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타 빼고 키나발루. 네, 시내에서 한 8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발은 약 4,100m 정도 됩니다. 동남아시아 이제 최고봉이고요. 이곳은 196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00년에는 정말 영광스럽게도 말레이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타키나발루 가신다면은 여기 산행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워낙 천혜의 자연을 이제 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완벽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높은 산이기도 한데 산책로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등산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쉽게 올라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코타키나발루는 한 5시간, 말레이시아는 6시간 반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곳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하나예요.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bye bye.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 시티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져서 나 like I'm a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far far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owhere,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ke 빛나는 my youth, 자유롭게 far far 나 숨을 쉬어. 네, 이번엔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여름김치 특집 4탄인데 오늘은 어떤 김치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3주 동안에요. 총각김치, 오이지, 그다음에 얼갈이 열무김치, 상추김치까지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오늘은 이 여름 김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김치 4탄인데요. 저 이보은 아니면 또 여기 행복한 아침 아니면 어디서든 알려드리지 않는 아주 별미 김치입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바로 청오이 말랭이 김치입니다. 청오이 말랭이 청오이 말랭이까지. 말랭이 김치? 아니 근데 사실 여름에는 오이 김치만한 거 없거든요. 네, 맞아요. 시원하고 꼬독꼬독 씹히는 맛이 있는데 네. 근데 오이지랑은 좀 다른 거예요? 청오이 네, 말랭이 오이지랑은 김치는? 다릅니다. 오이지는 우리가 삭혀서 만들지만 이 청오이 말랭이 김치는 오이를 절임을 해서 꼭 짜서 그다음에 가진 양념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아작아작하고 요거 만들어 놓으시면 한 달 동안 든든합니다. 기대됩니다. 프랑스에도 오이 그 샐러드도 먹고 피클 해서 먹고 이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오이는 조금 다르거든요. 오이는 조금 달라 이거 하고요. 네네. 한국 오이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프랑스 오이는 좀 더 커요. 2배 정도 더 크고 그 수분이 많아서 사실 샐러드나 말씀하신 것처럼 샐러드랑 이렇게 더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좀 김치로 먹는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청오이 말랭이 김치라고 했으니까 청오이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추청오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오이는요, 요 겉면에 침이 있어요. 흑침도 있고 백침도 있거든요. 요걸 깨끗하게 소금으로 문질러 가면서 이렇게 씻어야 요 침이 좀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래야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손질이 다 잘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번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요렇게 앞뒤로 꼭지를 뗀 다음에 네. 반을 갈라주세요. 오이 김치 할 때는 아무래도 그렇죠. 꼭 이렇게 반에서 뭐라고, 이렇게 예, 반을 네. 딱딱 이렇게 반 갈라서. 갈라주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오이 씨를 그냥 두면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로빈? 아니요, 왜요? 원래 오이를 우리 동시에 통으로 먹는 먹죠. 거죠. 그렇죠. 대부분 씨를 그렇게 왜 하잖아요. 도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청오이 말랭이 김치는요, 이름이 말랭이잖아요. 그 말랭이를 만들려면 요 씨가 있으면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를 다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그쪽에 수분이 많아서. 네. 그래서 보관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양념이 굉장히 많이 씻겨요. 그래서 꼭 요거를 요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등산 가서 오이 먹는 건 수분이 많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거는 수분을 제거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오이를 굉장히 보관도 좀 용이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양념이 흡착이 돼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김치를 끝까지 한 달 동안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요렇게 아까는 왜 네. 가운데는 이렇게 비어 있는지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했어요? 네, 수분 때문에. 수분 때문에.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500원 내고 물어봐요. 500원이요? 자, 그럼 오이를요, 요렇게 좀 잘라서 아무래도 오이가 요렇게 좀 3등분을 하게 되면 요게 좀 절임이 조금 쉽고요. 그다음에 요게 말랭이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나박나박하게 요렇게 3등분, 4등분 정도로 요렇게 좀 잘라주세요. 네, 먹기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돼야 우리가 절임했을 때 수분이 많이 빠져요. 너무 두꺼우면 안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우린 말랭이는 무말랭이는 알았지. 그렇죠. 오이 말랭이. 오이 말랭이는 또 제가 만들었어요, 오이 말랭이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다 썰어놨어요. 네. 이렇게 이만큼을. 자, 보시면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없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라도 오이가 수분이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오이를 절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제가 예전에도 총각김치 할 때도 다 절임했고 다 절임했잖아요. 네. 자, 절임을 할 거예요. 자, 절임을 하는데 이렇게 볼을 갖다 놓고 오이를 이렇게 담고 절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절이면 로빈 절이면 뭐 갖고 절이죠? 보통 그냥 고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땡. 땡? 소금만 소금. 소금. 맞아요. 그쵸? 소금이었죠. 근데 오늘 청오이 말랭이 김치는 소금만 넣는 게 아니라 일단 소금을 넣어요. 아니 저번에는 소금 물에다가 그쵸? 절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소금을 이렇게 훌훌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엿다가 뭘 하느냐? 바로 요거.
설탕. 설탕을 넣어요? 네, 설탕도 같이 뿌려요. 이렇게 같이 뿌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해요. 바로 식초. 식초를 같이 절여요. 네. 이거는 진짜 처음 봐요. 우리가 이 여름 김치 하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이에요. 이게 말랭이 김치를 만들려면 안에 있는 수분이 적절하게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하잖아요. 양념을 하는데 대부분 여름 김치는 약간 새콤하게 먹어야 좋으니까 이 청호의 말랭이 김치의 새콤한 맛이 다 배어 있어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 당, 초 다 한꺼번에. 네. 그럼 보통 얼마나 정도 절여요? 요거요. 이렇게 지금 해놨으니까 이 안에 있는 수분이 완벽하게 빠지려면 1시간 정도 절임을 하는데 1시간? 30분은 이렇게 뒀다가 30분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골고루 뒤집어서 이렇게 절임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만들어 왔어요. 미리 절여놨는데 요거예요. 1시간 뒤에 이제 그렇게 수분 다 변하는 빠지는 거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랭이 말랑말랑 하죠? 자, 그러면 요거 아까 내가 식초랑 설탕이랑 소금 넣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저 자체만으로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이거 맛있죠? 1시간만 이렇게 그렇죠. 지났나요? 1시간 절인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 로빈이 힘 자랑을 조금 해야 돼요.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옛날까지 보이시는데요? 저보다 더 센 것 같은데요? 어머? 안 되겠는데? 로빈? 자, 이렇게 됐으면 로빈 힘 자랑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꽉 짜주세요. 차면 되나요? 네. 꽉 짜주세요. 꽉 짜면 거기가 물기가 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게 말랭이가 되거든요. 꽉 짜세요. 이거 진짜 집에서 남편들이 해줘야겠는데요? 도와줘야 되겠네. 맞아요. 2명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뭐가 나오네. 어째 제가 짜는 게 더 잘 그러게.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더 로빈이 쓰신 지는 것 같아요. 데서는 물이 안 나와. 안 나오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여기 면보가 하나 있어요. 요거 잠깐만 들어보세요. 면보가 하나 있으니까 면보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안에 있는 오이를 담으세요. 이렇게. 면보에서 한 번 더. 그러면 아까보다 어때요? 수분기가 더 없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이렇게 보관을 일단 해놓으세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드냐 하면 여기 붉은 고추, 그다음에 요거 청양고추예요. 약간 매콤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마늘도 이렇게 약간 3등분 내지 2등분으로 썰어놨거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방망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호의 말랭이 김치는요, 약간 불긋불긋하게 고추기가 올라와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고추하고 그다음에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넣고 자, 또 예. 로빈이 오늘 로빈이 할 게 많네요. 좋네요, 오늘. 그래서 방망이질을 하는데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많이 좀 방망이질 좀 해주세요. 자,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 방망이가 없으신 분들 그냥 믹서에 갈면 믹서에 어때요? 갈면 너무 곱게 갈려요. 그러니까 약간 거칠게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믹서에 하실 거면. 그래서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확독이 있잖아요.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이렇게 독유로 돼 있어갖고 올록볼록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다 갈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갈아서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절구가 있으면 절구에다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믹서기가 있다 그러면 거칠게 갈아주시면 돼요. 자, 로빈 여기서 좀 빻아주세요. 네. 그래서 할게요. 조금 더 해야 돼요, 로빈. 그래서 하세요. 자, 그랬으면 제가 로빈이 이렇게 천천히 할 줄 알고 여기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왔어요. 해오셨구나. 네. 보세요. 이게 오늘은 될까 싶었는데. 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로빈. 낙엽네, 아깝죠? 속았네.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이렇게 빻은 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빻아주세요.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더 해야 돼요. 어떤 양념을 더 하냐면 물론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맛있긴 하지만 양념을 조금 더 하면 보관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맛도 있고
새콤달콤한 맛이 아주 진해서 금방 바로 무친 다음에 바로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익혀 먹어도 맛있거든요. 자, 네. 그랬으면 이제부터 양념을 할게요. 고춧가루를 한 큰술만 더 넣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오늘 여기에다 요거 넣습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이요. 고추기름이 맞아요. 고추기름이에요. 고추기름. 고추기름을 넣으면 이상하죠? 왜 고추기름 넣는지. 오이 김치에서는 고추기름 처음 드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요? 네. 이 고추기름을 넣잖아요. 그럼 굉장히 맛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약간 매콤함이 끝까지 남아 있어서 아주 알싸해서 맛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매실청. 단맛 좀 내줘. 네. 그다음에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레몬즙이에요. 레몬즙. 레몬즙을 좀 한 4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 진짜 새콤달콤할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레몬즙도 들어가고. 식초 조금 넣고요.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통후추. 통후추. 그래야 아주 매콤하게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무침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잘 섞어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로빈 그것 좀 주실래요? 수분을 완전히 이제 제거한 쏙 뺀. 밑에 빼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말랑말랑하죠? 네. 자, 그랬으면 저는 빈통도 좀 하나 갖고 오고 그다음에 담을 것도 좀 하나 준비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버무리면 돼요. 아우,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 이거 그냥 맛있겠죠? 밥에다가 저것만 먹어도 뭐. 너무 맛있죠? 밥에다가 네. 이것만 먹어도. 아니, 저 빛깔 자체가. 네. 그죠? 근데 요 김치가요, 요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얹어 네. 먹으면 맛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국수 많이 먹잖아요. 네. 국수에다 해서 먹으면 맛있고, 네. 우리 날이 굳은데 수제비나 조금 해 먹을까? 수제비에다가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 야, 오늘 비 오는 날, 이게 저 수제비 얘기하시니까 확 땡기네. 맞아요. 자, 네. 로빈 우리 요것 좀 열어주실래요? 여기다 이제 담기만 하면 네. 네, 완성이잖아요. 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잘 담아서 요거 익히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바로 냉장고에. 네. 상온에 안 넣고. 네,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요거는 차게 먹어야 맛있는 김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요렇게 준비를 하시고 얼마 동안 그러면 보관? 요거요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동안 너끈하게 보관되는데 네. 요거 좀 들어주실래요? 이쪽에서? 옳지. 이쪽.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담아만 주면 됩니다. 저희 야. 앞에 지금 있거든요. 네. 이거 네.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네. 맛이 궁금해서 먹어볼게요. 밥 위에 올려서 먹어요. 자. 꼬독꼬독한가 봐요. 네, 굉장히 너무 꼬득꼬득하죠. 까작까작한 너무 맛있어요. 요거는 우리 로빈 드시는 그리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맛 잡숴 떨어질 보세요. 때. 와, 이게 정말 입맛 돌게 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맛있다. 어때요? 이거 그냥 밥에다만 먹어도 밥도둑. 우리가 먹었던 진짜. 오이지하고는 정말 다른 맛인데요? 그렇죠. 오이지는 우리가 삭혀서 만든 거잖아요. 요거는 양념해서 절임해서 만든 거니까 금방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방법도 쉽잖아요. 어때요? 저도 일단 너무 그 식감이 너무 좋은데. 그쵸? 그냥 밥이랑도 먹는 게 맛있는데. 네. 혼자 먹는 게 저는 너무 좋은데요. 혼자 먹는 게 네. 요거 라면 끓여서 잡수시면 정말 맛있고요. 국수에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맛있습니다. 레시피 준비되어 있거든요. 보고 오시죠. 여름 김치 특집 4탄. 오늘의 메뉴는 청오이 말랭이 김치입니다. 먼저 오이는 취청오이로 준비해서 소금으로 문질러 씻고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씻은 오이는 가루로 잘라 씨를 뺀 뒤 4cm 길이로 썰고 세로로 3등분합니다. 오이에 굵은 소금, 설탕, 식초를 뿌려서 절이면 오이가 꼬들꼬들해지면서 식감이 훨씬 좋아지는데요. 이 절인 오이는 배보자기에 넣고 주물러서 물기를 짜주세요. 다시 한번 마른 면포에 감싸서 수분이 없게 잘 짜줍니다. 홍고추와 청양고추, 마늘을 잘게 썰고요. 양념장 재료를 잘 섞고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만들어진 양념장에 오이를 조물조물 묻혀주면 맛있는 청오이 말랭이 김치가 완성됩니다. 평범한 김치와는 다른 매력의 청오이 말랭이 김치로 특별한 식탁 완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맛있어요. 이거 네. 꼭 좀 레시피대로 한번 담궈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레시피 저희가 올려두니까요. 확인하시고 집에서 정말 맛있는 네. 김치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선생님 마무리 멘트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빗소리에 깼습니다. 네.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10월입니다. 내일. 벌써.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